안녕하세요. 김정로 TV의 김정로입니다. 오늘은 11월 1일이 되겠습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을 보냈는데 이제 11월의 첫날이 되겠네요. 11월의 첫날은 그 잡지의 날이 되겠습니다. 잡지 영어로 매거진이죠. 이 뭐 잡지도 언론의 한 부분이라고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언론 하면은 뭐 신문, 잡지, 그다음에 방송도 이제 TV, 뭐 라디오, 뭐 인터넷 방송도 요즘 있죠. 그리고 이제 인터넷 이런 것들이 이제 언론을 구성하는 한 요소들이 되는데 잡지도 이제 그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뭐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을 이용한 거예요. 말을 이용한 거고 그다음에 그 말을 이용해서 소위 그 세상이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 옳고 그름을 갖다 따져줘야 하는 그런 기능을 갖는 게 바로 이제 언론이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 조금 그 광범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 중에 한 부분인 잡지. 예, 오늘 이 잡지의 날인데 이 잡지의 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잡지날을 한번 살펴볼까요? 일단 요약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약을 보면 국민 계도를 위하여 심혈을 기울인 선인들이 행적을 새롭게 기억하고 앞으로 더 나은 잡지를 만들어 건전한 언론의 고시를 다할 것을 다짐하여 제정한 날이다. 예, 그 뭐 목적이 이제 상당히 그 뭐라 그럴까요? 원대하네요. 그 선인들의 행적을 새롭게 기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앞으로 더 나은 잡지, 건전한 언론 구실, 뭐 저는 뭐 잡지도 간행물이기 때문에 언론으로서 역할이 있죠. 예. 두 번째 보겠습니다. 1908년 11월 1일 최남선이 월간 잡지 소년을 창간한 날을 기념하여 11월 1일로 잡지의 날을 정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 예, 11월 1일이 최남선이 소년을 창간한 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최남선이 이제 창간한 그 잡지가 이 소년인데 그 소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우리의 그 문학사에 큰 한 획을 그은 사건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소년, 영어로 보이죠, 보이. 자, 시대는 현대인데 저작자가 소년을 창간한 사람이 최남선 씨다 이거죠. 그다음에 최창선이 편집인 겸 발행인인데 글쎄요, 이름으로 봐서는 뭐 형제지간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시기는 1908년 11월 이제 창간이 돼 갖고요. 11월 1일 날 창간이 된 거죠. 그런데 1911년 5월에 종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2년 반 정도 이제 발행을 했었는데 뭐 아무래도 저때 당시가 이제 일제 시대 그러니까 통감부 조선 통감부에서 이제 우리나라 그 사사건건 간섭을 하다가 1910년에 경술국시를 거쳐서 이제 총독부가 설치되는데 격동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 그 밑에도 나와 있지만은 잡지가 계몽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일제로부터 어떤 제약이나 통제를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형은 문헌이고요. 통권 23호를 발행을 했네요. 월간이라고 하면은 약 2년 동안 기간으로 봐서는 2년 반인데 거의 뭐 매달 그 1개 호씩 그 발행을 한 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문관에서 발행을 했고요. 분야는 언론 출판, 언론 방송이다. 1908년 최남선이 발행한 우리나라 최초의 월간 잡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최남선은 어떻게 이 어, 잡지 소년을 갖다 발행을 하게 됐을까요? 그 과정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적 종합 잡지다. 그 소년이요. 1908년 11월 최남선에 의해서 창간되었으며 1911년 5월 통권 23호로 종간이 되었다. 편집인견 발행인은 최창선이며 신문관에서 발행하였다. 앞에서 말씀을 이제 드렸죠. 그걸 좀 서술적으로 표현해 놨습니다. 최남선의 호가 6장인가 그렇죠. 예. 그 최남선이 1906년 이제 물론 그 이전에 일본 유학을 갔다가 다시 이제 들어왔다가 또 재차 일본에 유학을 이제 간 모양이에요. 근데 아주 그 좋은 대학에 유학을 했네요. 와세다 대학이니까. 거기 이제 지력과 하면 우리나라에는 저런 과가 없는데 지력 글쎄요. 이거 지리나 천문 뭐 이쪽을 다 합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지력과에 적을 두고 있었을 때에 학생 모의 국회의 토의 안건이 문제가 되어 조선 학생 70여 명이 동맹 퇴학하는 사건이 벌어지는데 당시 19세의 최남선은 남은 학비로 인쇄기구를 귀국하여 이 잡지를 간행하였다.
예. 그러니까 그 모의국회 그 토의가 있었는데 뭐 인제 내용은 인제 뭐 일본 제국주의가 통제를 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인제 문제가 되니까 그때 유학생 이제 70여 명이 동맹을 해서 퇴학을 인제 자퇴를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인제 학비를 갖고서 인제 유학을 갔는데 퇴학을 하니까 학비가 남았잖아요. 그 남은 학비로 인쇄기구를 인제 구입을 해 갖고 귀국해서 인제 잡지 간행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저걸로 봐서는 이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상당히 이 잡지 간행에 큰 관심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여지네요. 자, 우리 대안으로 하여금 소년이 나라로 하여 그리하야 하면 능히 이 책임을 감당하도록 그를 교도하여라. 창간호라는 발간 취지를 내세요. 예. 취지가 좋다는 얘기였습니다. 처음에는 혼자서 집필과 편집, 발창 발창간호의 독자는 6명, 2호는 14명. 그러니까 첫 창간호는 6명의 독자가 있었고 2호는 14명. 그다음 8 9호까지는 30명. 1 년이 지나서 200명을 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었다라는 얘기죠. 아마 이것도 시대를 앞서가는 그런 작업이었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여기에 호응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잡지 사업도 일종의 비즈니스인데 독자가 없으면은 참 운영이 어렵게 되죠. 예. 그러나 인제 잡지 문화의 어떤 씨앗을 뿌린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3권 이후부터 비로소 개인 잡지의 성격을 벗어나 이광수, 홍명희가 글로 가담하였고 이광수하고 홍명희가 이제 글을 갖다 인제 어 투고를 한 거죠. 8 호에 이르러서 발매 금지와 정간을 당하였다. 예.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뭐 일본 제국주의가 상당히 간섭을 했겠죠 당연히. 뭐 내용이 독립을 고취하는 내용 분명히 들어갔었을 테니까 당연히 저런 조치를 취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3 개월 만에 해금되어 1910년 12월 3권 9 호로 속간되고 그게 이 통권 23 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인제 저런 과정이 있었네요. 그러니까 한 28 개월 정도 30 개월 정도 그 운영을 했는데 저렇게 인제 정관을 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23 호까지 발행이 된 거로 보여집니다. 1910년 12월 3권 9 호로 속간되고 1911년 1 월에 4권 1 호, 4 개월 만인 1911년 5 월에 4권 2 호, 통권 23 호.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인제 23 호였다 이거죠. 그걸로 다시 발행 정지를 인제 당하였다. 예. 아무래도 계몽이니까 뭔가 독립 의지를 고취시키는 그런 작업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일제로부터 발행 정지, 그래서 아까 인제 종간이라고 그랬죠. 결국은 간행을 중지시켰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네요. 자, 편집실 통기 창간 후에 본지는 어디까지나 우리 소년에게 강건하고 견실하고 궁통한 인물이 되기를 바라는 거로 결코 연약, 나태, 의지, 호의 마음을 자극할 듯한 문자는 조금도 내지 아니할 터이요. 그러나 미적 사상과 심신 훈도에 유주할 것이면 경례한 것이라도 조금 게재하겠소. 음. 글쎄요, 이게 단어가 한 100여 년 전에 쓰던 용어이기 때문에 뭐 유조, 경례, 뭐 인제 심신 훈도, 예. 정말 한자를 모르면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용어가 되겠네요. 그런 편집 방침과 성격을 밝히고 있는 데서 볼 수 있듯이 당시 소년들을 계몽하기 위한 새로운 지식의 보급과 계몽에 중점을 두고 엮어졌다. 의의와 평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최초의 신체시인 해액에서 소년에게, 이 굉장히 유명한 시죠. 예. 해액에서 소년에게를 게재하는 등 신문학 초창기에 남긴 문학사적 공헌도 지대한 바가 있다 할 것이니 청춘과 더불어 창조, 폐허, 백조 등 순분의 동인지가 나오기 이전의 과도기적 성격이 적셨다. 예. 보면은 이제 청춘, 창조, 폐허, 백조 이 문의 동인지들이 있죠. 우리가 가만히 생각을 해 보면 다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입니다. 청춘, 창조, 폐허, 백조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러한 순수 문의 동인지가 인제 나오기 이전에 있었던 과도기적 성격의 잡지가 바로 이 그 소년이라는 그 잡지였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예. 이 소년은 인제 최남선 선생이 이렇게 인제 발행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인제 잡지의 경향이 어땠던 걸 한번 좀 제가 조사를 해서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인제 20 세기 인제 초죠. 우리나라가 인제 조선이 식민지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 그 상태였는데 어 그 이전 1800 년대, 그러니까 19 세기에 이 우리 쪽 동양에서는 뭐 이런 잡지가 없었고 인제 서양에서 어떤 이 형태의 잡지가 있었는지, 어떤 종류가 있었는지 그걸 인제 조사를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19 세기에 대중 잡지가 있었죠. 대중 잡지는 뭐 아무래도 여러 대중을 상대로 해서 뭐 이제 그 대중들이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뭐 가벼운 흥미거리 이런 인제 내용들을 실은 인제 잡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화보지.
이제 그림 같은 것을 인제 수록한 거죠. 그다음에 여성 잡지. 여성 잡지는 이제 여성들에 관련된 그 인제 글들이 많이 수록이 된 그런 잡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문학 작품을 그 수록한 문학 잡지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기술을 그 게재한 그런 과학 잡지가 있죠. 그다음에 인제 학술 단체에서 발행하는 학술 인제 잡지가 있죠. 논문 같은 거 쭉 거기다 그 수록한다든가. 뭐 요즘도 보면은 그 학술지가 인제 우리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저 때 당시에 벌써 서양은 그런 학술지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학문을 연구하는 그 열의가 아주 지대했었고, 그다음에 그러한 결과물들을 전부 글로 표현해 갖고 저기다 수록을 해 놨었다는 얘기죠. 예. 근데 그러던 것이 인제 20 세기가 들어서, 예, 물론 우리나라도 20 세기 들어서 인제 그 소년 잡지가 나왔지만은, 그 20 세기 들어서 이 서구의 그 잡지 종류가 어떻게 변모됐느냐 하면은 이제 시사 잡지. 이 시사 잡지라고 하는 것은 뭐 시각과 그 변하는 여러 가지 그 인제 뉴스거리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뉴스가 갖는 의미를 해설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적은 시사 잡지가 인제 발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사진 잡지. 화보지 하면은 그림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진 잡지 인제 그 사진 기술이 발달이 되니까 인제 사진을 찍은 걸 갖다 수록한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다이제스트 잡지. 다이제스트 하면 뭔가 좀 이렇게 어 시사성 있는 내용을 가볍게 터치하는 뭐 그런 그 잡지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다이제스트, 뭐 소화 이런 뜻이 있죠. 예. 이제 그만큼 이제 간단하게, 예, 간단한 주제, 예, 그런 그 내용들을 쭉 수록한 잡지가 바로 다이제스트 잡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포켓 잡지. 글쎄요, 뭐 이 잡지가 커다라면 이제 들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크기로 인제 잡지를 만드는 포켓 잡지가 인제 나오고, 그다음에 학생 잡지. 예, 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학생 잡지들이 많이 나왔죠. 특히 그 인제 여학생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잡지들. 그 잡지 표지 모델로 딱 그 인제 캐스팅돼 갖고서 인제 연예인으로 인제 진출하는 음 그런 그때 당시 학생들이 있어요. 음. 아 어떤 이름이 지금 선뜻 떠오르지 않네요. 저희 그 청주에서 그 인제 여고 여상 청주 여상을 다니던 그 아주 유명한 탤런트인데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나중에 이름이 생각이 나면 제가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오.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이제 많이 우리가 들어 갖고서 기억에 남는 유명한 잡지들이 이제 있죠. 예. 우리나라가 인제 그 1948 년에 건국이 되고 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사회가 자리를 잡기 위해서 막 갈등하는 그런 인제 우리 대한민국을 표현한 글들이 수록된 잡지라고 저는 보는데, 창작가 비평, 문학과지성, 사상계 뭐 이런 인제 유명한 잡지가 있죠. 다 참 유명한 잡지입니다. 창비, 그다음에 문학과지성, 사상계. 음 이 사상계는 정말 저희들은 이제 70 년대 학번인데 60 년대 그 학번 선배들이 이제 이 사상계 많이 그때 당시에 인제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유명한 잡지입니다. 뭐 벌써 이 사상계라는 이름에서 그런 거를 이제 느낄 수 있죠. 사상, 어떤 이념. 이제 그런 그 투쟁을 하는 글들이 많이 저기에 수록이 이제 됐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음 장준하 씨가 저 발행이었던가 그렇죠. 예. 그리고 장준하 씨 유명하잖아요. 죽음에 대해서 인제 말이 많이 인제 있는 그런 어떤 그 재야 운동가였는데, 하여튼 언젠가 시간이 되면 우리가 장준하 씨에 대해서도 한번 연구를 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제 저희들 대학 다닐 때 아주 어 센세이셔널한 그런 잡지가 하나 있었죠. 바로 선데이 서울입니다. 뭐 저기에 보면은 그냥 어 수영복을 입은 그 여성들의 사진을 막 게재를 하고, 물론 그때 당시에 뭐 플레이보이지 같은 것들이 이제 있긴 있었는데 그거는 정말 숨겨 놓고 보던 그런 잡지였었고, 이 선데이 서울은 상당히 그 인제 대중성이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인제 여기 밑에 잡지의 모더니즘화를 실천한 대중 잡지라고 썼는데, 모더니즘화에 제가 물음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선정적인 그런 그림들이 많이 인제 들어갔었어요. 제가 인제 대학교 1 학년 때 입학을 해 갖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이제 어머니를 모시고 올라왔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그 열차 안에서 잡지를 인제 쭉 팔던 저 선데이 서울 잡지를 여성이 그 수영복을 입은 인제 잡지 표지를 갖다가 제 눈앞에 이렇게 인제 비춰주면서 사람 막 그러고서 가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가 옆에서 아주 싱거운 사람이라고, 훌떡 벗은 사진을 왜 그 우리 아들 아빠한테 보여주냐고 막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음 어찌 됐든 선데이 서울은 그 당시에 뭐 이 플레이보이즈 같은 거를 이렇게 감춰 놓고 보던 시절에는 정말 진짜 모더니즘화된 어
그런 그 잡지였더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이제 뭐 잡지를 열심히 보는 듯한 그런 이모티콘이 하나 있네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잡지 날이 어떻게 그 이제 제정이 됐는지, 그다음에 그 제정이 되게 된 그 인제 단초가 된 그 육당 최남선 선생이 그 이제 창간을 했던 그 소년이란 초창기 형태의 그 잡지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네. 이성과 같이 잡지 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육당 최남선 선생께서 인제 "최초로 잡지를 만들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그런 선구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인제 오늘 같은 문화가 융성하게 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어찌 됐든 선조의 그런 노력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아까 그 인제 잡지도 인제 언론의 한 부분이라고 인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이 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말을 하는 것, 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언론의 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사물의 흐름, 어 그 눈앞에 보이는 그 현실이 어떻게 되어 가는지, 그 되어감을 갖다가 인제 옳고 그르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 그런 인제 뜻이 이제 들어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이용해서 사물의 흐름을 비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인제 종합을 할 수 있겠네요.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잡지도 그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인제 보면은 아까 그 뭐 창비라든가 문학가지성, 그다음에 사상기 이런 걸 얘기했듯이 그런 그 잡지들이 인제 월간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일간 잡지는 쪼끔 좀 힘들죠. 일간하면은 그건 신문이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개간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개간은 이제 계절마다 한 번씩 나오는 거, 1 년에 4번 나오는 거. 그래서 뭐 연간 나오는 잡지는 뭐 거의 뭐 흔하지는 않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지금도 인제 그런 월간 잡지를 많이 볼 수 있죠. 월간 무슨 뭐 월간 뭐 이 언론사 이름을 붙여 갖고서 인제 그 월간 잡지가 많이 발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뭐 어찌 됐든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 사회의 소금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론은 소금이기 때문에 썩지도 않고, 그다음에 썩는 것을 방지해 주는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썩지 않은 소금이 썩는 경우가 있어요. 뭐 요즘 그 대한민국의 언론을 보면은 정말 뭐 "냄새가 나지 않느냐." 이런 그 얘기를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뭐 어찌 됐든 간에 언론이 썩게 되면 그 국가 사회가 같이 썩고 문드러져서 망가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눈을 뜨면은 신문을 보고, 그다음에 사무실에 앉으면은 물론 사무실에 앉아도 신문을 볼 수가 있죠. 뭐 잡지를 본다든가. 그다음에 인제 또 어딜 가든 TV를 본다든가. 또 사무실에 가서 앉으면 인터넷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터넷 그 기사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 기사를. 포털 사이트가 언론인지 그건 뭐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언론이 아닌데 언론 형태를 띠고 있는 거 아닌가 인제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찌 됐든 그런 여러 가지 그 매체를 통해서 그 세상의 흐름을 남에게 알려주고, 그 그렇게 받게 된 정보를 갖고 사람은 세상을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뭐 가짜 뉴스도 많고 조작도 되고 날조되는 것들이 많은 세상이라서 어 지난 과거보다는 현대를 사는 사람들이 더 정신을 바싹 차리고서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방송에서 뭐 말하기 좋은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게 떠드는 얘기를 듣고 '아 세상이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결국은 그 세상이 그러한 기능의 그 노예가 되는 것, 그렇게 인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찌 됐든 우리 모두 이 언론의 기능을 중시를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그 언론에 의해서 세뇌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모두가 백치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보다, 농경사회였던 과거보다, 아니면은 뭐 그 유목 생활을 하던 그 과거보다는 산업화된 정보화된 이 시대가 더 정신을 차려야지 이 세상을 똑바로 보고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 세상 살기 힘들죠. 예. 예, 정말 그 세상 살기가 힘듭니다. 이 잡지라는 매체를 놓고서 언론이라는 그런 측면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조금 과한 측면이 있습니다만, 어찌 됐든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인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오늘 세계 비건의 날이라는 그 날이 또 겹쳐 있습니다. 저는 그 비건의 날이라고 해서 이 영어의 비기닝 뭐 시작한다, 그런 뜻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11 월의 첫날이니까 '아 뭐 시작하는 날인가 보다.'
근데 그 비건이 그런 뜻이 아니더라고요. 채식주의자를 뜻하는 것이 바로 이 비건이더라고요. 그 세계 비건의 날, 채식주의자들을 위한 그런 날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연구를 해서 일단에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